빗속을 뚫고 달리는 내 차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는 나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나는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혼자 운전대를 잡았다. 늘 그랬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나는 항상 혼자였다. 내 이름은 이현우. 잘 나가는 IT 기업의 젊은 CEO. 사람들은 나를 성공의 아이콘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지만 내게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돈은 수도 없이 쌓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지만 내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다. 5년 전 나는 어머니를 사고로 잃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러 오시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셨다. 어머니를 잃은 후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퇴근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어머니를 신경 썼더라면, 그런 후회와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 후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사랑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 살았다. 사람들은 내게 차가운 가면을 쓴 로봇 같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가면을 벗을 수 없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빗속을 뚫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내비게이션은 복잡한 길을 안내했지만 나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달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내 차의 불빛이 한 사람을 비췄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었다. 나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가 미끄러졌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머니를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젠장. 나는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뛰쳐나왔다. 빗물에 흠뻑 젖은 그녀는 길 한가운데에 서서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내 안의 분노와 동시에 죄책감이 휘몰아쳤다. 괜찮아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아저씨는 지금 많이 외로우시군요.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지만 마치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내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고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낯선 여자는,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여자는 내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어떻게 알았을까? 무슨 소리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저씨의 심장 소리가 아주 슬프게 울리고 있어요. 아주 먼 길을 홀로 걸어온 사람처럼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쿡쿡 찔렀다. 나는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정말 외로웠고 슬펐다. 그녀의 말은 나의 차가운 가면을 깨부수고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건드렸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녀의 눈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 눈은 마치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는 어서 가세요. 그녀는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잠시만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나는 내 차 문을 열어 그녀에게 손짓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괜찮아요. 저는 어서 타요. 아니면 나도 여기서 계속 서 있을게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내 채 올랐다.
차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그냥 저기 다음 골목에 내려주세요. 나는 그녀를 다음 골목에 내려주었다. 그녀는 내게 고맙다고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말이 귓게 맴돌았다. 아저씨는 지금 많이 외로우시군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의 눈이 되어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녀는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잊고 살았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옷은 빗물에 흠뻑 젖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나는 그녀가 남긴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곱씹으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속여왔는지 깨달았다. 나는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상처 입은 영혼을 감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낯선 여자는 단 몇 분의 만남만으로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나는 그녀의 외로움이라는 단어에 갇혔고 그녀를 다시 만나야만 할 것 같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비서를 시켜 어제 그 골목길 근처의 모든 CCTV를 조사하게 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몰랐고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다. 내가 가진 정보라곤 그녀가 빗속에 서 있었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울렸다는 것뿐이었다. 비서는 내 명령에 당황해했다. 회장님,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혹시? 회장님을 해하려 한 건 아닐까요? 나는 비서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나를 해하려 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살렸지. 며칠 후 비서는 결국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작업실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들키지 않도록 먼 발치에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작은 난로 앞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달콤하고 따뜻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양초를 만들고 있었다. 다양한 색깔의 양초에 꽃잎과 허브를 넣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가 어떻게 저렇게 정교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나는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섬세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는 그녀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누구세요? 어제 차를 몰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내 목소리를 기억하는 듯 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들어오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작업실 안은 좁았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향기로 가득했다. 벽 한쪽에는 그녀가 만든 양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놀라셨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양초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양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요? 그냥 당신의 향기가 좋아서요. 나는 내 속마음을 그대로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고 깨끗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앉으세요. 그런데 아저씨는 혹시 양초를 만드는 법을 모르시나요? 양초는 마음의 온도를 담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양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가 시키는 대로 양초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왁스를 녹이는 법,
향을 섞는 법, 그리고 심지를 고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손이 닿는 곳마다 내 차가웠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나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릴 때 사고를 당했어요. 눈을 다쳐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는 눈을 잃었지만 그 대신 다른 것을 얻었어요. 다른 것이요. 네. 저는 눈을 잃은 대신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아저씨도 눈으로만 사람을 보지 마세요. 마음으로 보세요. 나는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깨부쉈다. 나는 그녀의 눈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지 않고 그저 나를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아 주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녀는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나는 선우에게 내 과거를 이야기해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건드렸고 나는 더 이상 그 상처를 숨기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함께 양초를 만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우야, 나는 5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어. 교통사고로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이 이야기를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도. 나는 그저 모든 것을 잊고 사는 척하며 일에만 매달렸다. 선우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내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나를 보러 오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어. 그날 나는 회사에 남아 있었지. 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못했어. 어머니는 나를 위해 마지막까지 나를 기다리셨는데 나는 어머니를 외면했지. 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나는 내 눈물을 그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였다. 선우는 조용히 내 손을 꽉 잡았다. 아저씨는 아저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퇴근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어머니를 신경 썼더라면,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야. 나는 내가 어머니를 죽인 것 같아. 아저씨, 그것은 사고였어요. 아저씨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저씨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저씨는 어머니를 사랑했잖아요. 선우의 말에 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고 일에만 매달리며 그 사랑을 외면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이별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어. 나는 나 자신을 벌주기 위해 더 차갑고 더 냉정하게 살았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떠나보냈지. 나는 나에게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혼자가 되었어. 나는 내 모든 것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가진 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외로움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선우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저씨는 충분히 아파했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아저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저씨의 외로움을 보았어요. 아저씨, 저도 혼자였어요. 선우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어릴 때 사고로 눈을 잃었고 그 후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저는 눈을 잃은 것도 힘들었지만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저는 제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저씨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저씨의 삶은 충분히 아름다워요. 그녀의 말은 내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보지 않고 그저 나를 한 사람으로서 바라봐 주었다. 그녀는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내가 잊고 살았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나는 그녀의 존재에 감사했다. 그녀는 나의 삶의 은인이었다. 나는 선우의 작은 작업실에 매일 찾아갔다. 그녀는 내게 양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녀의 곁에서 양초를 만들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선우야, 당신은 마치 마법사 같아요. 당신의 손이 닿는 곳마다 차가웠던 모든 것들이 따뜻하게 변해요. 선우는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양초를 만들면서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양초는 마음의 온도를 담는다고 했잖아요. 아저씨의 마음이 따뜻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나의 차가운 가면을 벗겨주었다. 나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나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회사가 아닌 그냥 현우로 다가갔다. 우리는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웃었고 함께 끓인 라면을 나눠 먹으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푸른 하늘, 반짝이는 별,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그것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환하게 웃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 덕분에 세상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아저씨의 눈을 통해서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의 눈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선우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선우는 내 팔짱을 끼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당황해서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환하게 웃었다. 아저씨, 비를 맞으면서 걸어본 적 있어요. 빗소리가 마치 노래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빗속을 걸었다. 빗방울은 내 머리와 옷을 적셨지만 나는 이상하리만치 기분이 좋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까르르 웃었다.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취해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순수한 영혼, 그녀의 강인함, 그리고 그녀의 따뜻함에 나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었고 나의 삶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선우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녀는 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멈춰 섰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아저씨,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진심이야. 나는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 빠져 있었어. 나는 당신의 눈을 보지 못했지만
당신의 영혼을 보았어. 나는 당신이 필요해. 내 삶에 당신이 필요해. 선우는 눈물을 흘렸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요. 저는 앞도 보지 못하고 아저씨께는 너무 큰 짐이 될 거예요.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야.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니야. 당신은 내 삶의 이유야.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지 않았어. 당신은 그저 나를 한 사람으로서 바라봐 주었지. 나는 그런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사랑해. 나는 당신의 눈이 되어줄게.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나는 그녀에게 내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나는 그녀에게 돈과 명예가 아닌 내 진심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이 슬픔이 아닌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지 않고 그저 나를 한 사람으로서 받아주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에 감사했다. 그녀는 내게 가장 큰 구원이었다. 나는 선우에게 내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지만 그녀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이 슬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물은 지난 세월 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빗속을 걸었다. 빗방울은 우리의 옷을 적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다음 날 나는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갔다. 선우는 내 집을 보고 놀랐다. 아저씨, 정말 이 집에 사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불안함이 스쳤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아저씨, 혹시 저한테 장난치는 건 아니시죠, 저는? 아저씨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우야, 나는 당신의 돈도, 당신의 무엇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당신의 존재가 필요해. 나는 당신의 손이 필요해.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그녀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요리하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산책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내 성공, 내 실패, 그리고 내 상처.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선우야, 당신은 나의 가장 큰 성공이야. 선우는 나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었다. 그녀가 어떻게 눈을 잃었는지, 어떻게 혼자서 살아남았는지. 그녀는 내게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털어놓았다. 아저씨, 저는 제가 아저씨께 짐이 될까봐 두려워요. 아저씨의 삶에 방해가 될까봐 무서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우야,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니야. 당신은 나의 빛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었을 거야. 당신은 나의 삶을 구원해 주었어. 나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내가 직접 만든 작은 은반지였다. 나는 그 반지 안에 그녀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새겼다. 선우야,
이 반지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반지야. 왜냐하면 이 반지에는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선우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물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니야, 당신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주었어. 당신의 마음, 당신의 존재, 그것이면 충분해. 선우는 내 진심에 감동한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저 아저씨와 함께 할게요.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다. 나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한다.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고마워, 선우야. 당신은 나의 삶을 완성시켜 주었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창가에 앉아 별을 보았다. 선우는 내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아저씨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마음을 통해 세상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과 마음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나는 선우에게 내 마음을 모두 털어놓고 청혼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진심을 받아주었다.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거센 파도에 직면했다. 나의 가족, 특히 아버지는 우리의 관계를 결사반대했다. 현우야, 네가 제정신이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앞도 보지 못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우리 가문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거야. 아버지는 선우를 만나보지도 않고 그녀를 비난했다. 아버지는 그녀가 나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나는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저는 돈 때문에 사랑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선우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지 않고 그저 저를 한 사람으로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영혼을 구원해 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는 나의 결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회사 이사회에 나의 결혼을 반대하는 안건을 올렸고 내게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네가 그 여자와 결혼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의 아들이 아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선우를 만난 후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선우의 사랑이었다. 나는 아버지께 말했다.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의 확고한 태도에 아버지는 당황하셨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선우를 찾아가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아가씨, 이 결혼은 당신에게 독이 될 거야. 당신은 우리 현우에게 어울리지 않아.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문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선우는 아버지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께 너무 큰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떠날게요. 나는 선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무슨 소리야? 선우야, 당신은 나에게 짐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잃을 수 없어. 당신은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야. 나는 선우의 불안함을 없애주기 위해, 그리고 나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나의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의 오랜 친구들이자 나의 사업 파트너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선우를 소개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선우를 보고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반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저는 아저씨가 가진 모든 것을 보지 않아요. 저는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저씨를 사랑해요. 그들은 선우의 말에 감동했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현우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우리는 너의 사랑을 응원할게. 그들의 응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사랑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였다. 나는 선우에게 말했다. 선우야, 괜찮아. 나를 믿어줘.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선우는 나의 확고한 태도에 마음을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아저씨를 믿어요. 그리고 아저씨와 함께라면 저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외부의 것엔 반대에 부딪혔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반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아버지의 반대와 이사회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선우와의 결혼을 강행했다. 아버지는 나를 불효자식이라며 질책하셨고 이사회는 나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들은 나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려 했고 나의 사업 파트너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닌 바로 선우의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는 내게 말했다. 아저씨, 혹시 저 때문에 아저씨의 사업에 피해가 가는 건 아닐까요? 저는 아저씨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선우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우야, 당신은 나에게 짐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잃을 수 없어.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세상 끝까지 갈 거야. 하지만 우리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는 선우를 찾아가 다시 한번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고 네가 우리 현우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될지 알기나 해. 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현우의 사업이 망할지도 몰라. 너는 우리 현우의 삶을 망치고 있는 거야. 선우는 아버지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내게 이별을 통보했다. 아저씨, 이제 그만해요. 아저씨,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저 때문에 아저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것처럼 저 때문에 아저씨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저는 볼 수 없어요. 나는 선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나의 아픔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말했다. 선우야, 무슨 소리야. 내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야. 당신은 오히려 나의 삶을 구원해 주었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었을 거야.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선우는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선우야,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아버지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었어. 나는 당신을 잃을 수 없어. 나는 선우의 손을 잡고 나의 아버지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아버지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 제가 어머니를 잃은 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우가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저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저는 선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선우는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입니다. 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나의 눈을 보았다. 아버지는 내 눈에서 지난 5년간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읽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는 선우의 얼굴을 보셨을 것이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가 감돌았다.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흘리셨다. 현우야, 나는 네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미안하다. 아버지는 선우에게 다가가 사과하셨다. 아가씨, 내가 잘못했네. 내가 널 오해했어. 나는 그저 내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네. 미안하네. 선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님, 괜찮아요. 아버님도 아버님의 아들을 사랑하셨을 뿐이잖아요. 이제 저희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아버지와 선우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 나는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모두 얻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다. 나는 선우에게 말했다. 선우야,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 세상의 시선이나 화려함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선우는 내 뜻에 동의하며 환하게 웃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의 마음이 담긴 작은 결혼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선우가 나를 처음 데려갔던 낡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곳은 우리의 시작을 함께한 곳이자 내가 다시 태어난 곳이었다. 나는 선우를 데리고 웨딩드레스 숍을 찾았다. 선우는 화려하고 값비싼 드레스들 앞에서 망설였다. 아저씨, 저는 이런 거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야. 당신은 세상 그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다워.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그녀에게 가장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골라주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여배우보다 아름다웠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수줍게 웃었다. 그 웃음은 나의 심장을 뛰게 했다. 우리의 결혼 소식은 곧 세상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버리고 사랑을 택한 나의 결정에 놀라워했다. 나의 회사 이사회는 나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깨달았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선우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지만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 결혼식 날 아침 아버지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현우야,
나는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나는 그저 네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을 뿐이야. 미안하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다. 나는 나의 가족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결혼식은 소박하고 따뜻했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선우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보육원 원장 선생님과 친구들이 전부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꾸밈없는 진심과 행복이 가득했다. 나는 선우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으며 비로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가 아닌 단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신혼여행 대신 선우가 나를 돌봐주었던 낡은 집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오래된 냄새와 함께 우리의 추억이 가득했다. 나는 선우에게 말했다. 이 집,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우리는 그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조그마한 보육원을 짓기로 했다. 나는 그곳에 내 모든 것을 바쳐 세상의 모든 버려진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다. 선우는 내 뜻에 동의하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선우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과거를 덮어주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다. 나는 매일 아침 선우를 위해 직접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화롭고 따뜻했다. 나는 매일 아침 선우를 위해 직접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 나의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선우의 존재는 나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선우의 가족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민망함이 가득했다. 선우야,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은 몰랐구나.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렴. 그들의 말에 나는 분노했다. 그들은 선우가 성공한 회장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선우를 버렸을 때 그녀의 가난과 앞을 보지 못하는 다리만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탐내고 있었다. 나는 선우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 앞에 나섰다. 어르신들,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우는 이제 제 아내입니다. 선우를 버렸을 때 그 순간부터 선우의 가족은 제가 되었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나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자신의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 괜찮아요.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가 저를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저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도 저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저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아저씨도 저 덕분에 행복을 찾았어요. 선우의 말에 그녀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선우는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그것은 용서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아픔을 덮어두고 각자의 길을 걷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다. 선우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엄마, 아빠,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하게 살게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선우에게 물었다. 괜찮아. 선우는 내 품에 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시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저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는 아저씨가 있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내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보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외로움과 고통은 없었다. 오직 사랑과 따뜻함만이 가득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증명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의 사랑에 감동했다.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선우와 함께 보육원을 짓기로 했다.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세상의 모든 버려진 아이들에게 사랑과 따뜻함을 주고 싶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랑과 봉사로 채워졌다. 나는 더 이상 최고급 세단을 타지 않았다. 나는 낡은 트럭을 타고 보육원에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 날랐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웃었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선우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갔다. 나는 더 이상 최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지 않았다. 대신 선우가 좋아하는 낡은 트럭을 몰고 보육원에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 날랐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주름잡던 젊은 CEO가 왜 낡은 트럭을 몰고 다니는지 궁금해했지만 내게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무엇도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하지만 선우와 함께하는 이 소박한 일상은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함께 짓던 보육원은 이제 완공되었다. 보육원의 이름은 선우와 현우의 집으로 지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사랑과 따뜻함을 나누어 주었다. 나는 아이들을 보며 선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녀가 나와 함께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랑과 봉사로 채워졌다. 나는 더 이상 최고급 양복을 입지 않았다.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놀았다.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깨달았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사랑이었다. 나는 선우와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보육원 텃밭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았다. 선우는 내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아저씨, 제가 만약 아저씨를 구하지 않았다면 아저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우야, 당신이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거야. 아니, 죽지 않았더라도 나는 평생 외로움 속에서 살았을 거야.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었어.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큰 행운이었어. 선우는 내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저도 아저씨를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아저씨는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화려한 성공도, 극적인 반전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내게 가장 소중한 이야기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찾았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은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나타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